안녕하세요. 세무사 와타나베 유타카입니다. 세무사 나베상이 돈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M&A에서는 자산 항목의 여기를 본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인수를 고려할 때 그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대차 대조표, 그 중에서도 특히 자산의 부문에 초점을 맞춰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인수하고 싶은 사업의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조금 압도되지 않으신가요?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업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말하자면 현금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현금 및 예금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은행 잔액 증명서나 통장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확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매출 채권입니다. 이는 거래처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금을 뜻하는데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부실 채권과 같은 것이 없는지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회수하지 못한 오래된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0에 가깝지만 장부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력을 크게 오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거래처별 입금 이력이나 회수 주기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고자산, 즉 재고입니다. 팔리지 않은 과잉 재고가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이나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지금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막상 팔려고 하면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되시죠? 그 이유는 이러한 유동자산의 질이 그대로 현금을 창출하는 힘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자체를 좌우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동자산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음에 보는 고정자산은 사업 그 자체의 장기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차이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은 고정자산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장기적인 토대를 이루는, 말하자면 뼈대와 같은 부분인데 여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가치의 왜곡이나 숨겨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아내야 할 위험 신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 손실입니다. 즉, 장부상의 가치와 실제 시장 가치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구입한 기계 설비가 장부상으로는 수천만 엔의 자산으로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거의 사용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의 매각 가격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 당시보다 지가가 크게 하락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 손실을 놓치면 인수 후에 거액의 평가 손실을 계상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자의 자동차나 집과 같은 개인 자산이 어느새 회사 자산에 섞여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인수에서는 이것이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오너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고급차나 별장이 회사 명의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후에는 그러한 자산을 승계하고 싶지 않은데도 장부상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둘 모두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엄청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시각을 반드시 세트로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으로서의 유동자산과 장기적인 사업 기반으로서의 고정자산입니다. 이 양쪽 측면에서 보는 것이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유동자산에서는 현금, 매출채권, 재고를 보고 단기 자금 운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한편 고정자산에서는 잠재 손실이나 개인 자산의 혼입이 없는지를 찾아내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지요. 이 단기와 장기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사업의 전체 모습을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인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자산 부문은 미래의 이익을 보여주는 보물지도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숨겨진 지뢰밭입니까?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분명 그 정체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의 나열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수라는 큰 결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M&A에서는 자산 항목에 여기를 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 M&A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유타카 세무사 사무소 홈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atanabe-yutaka.com 앞으로도 돈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세무사 나베상이 돈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